네, 이제 2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었습니까? 방금 여러분들하고 이 과목에 대해서 천문학과 우주로의 여행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목은 천문학과 우주로의 여행이고요. 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면 되겠고요. 자, 교과 과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학점 구성과 평가 기준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유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제 학점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소속학과나 교무과에 잘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의사항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강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는 1주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들으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하더라도 기초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강의 내용 방금 여러분들하고 1번 이야기를 했고 2번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1번에서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천문학 분야 혹은 이 우주 분야는 우주를 살펴보는 이런 분야는 매우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이제 이런 단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내용을 해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을 포함해서 우주는 이런 그런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운동들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천문학의 어려운 수식을 대신해서 물리학의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살펴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초가 되면은 이제 우주로의 여행을 이제 그 교재를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풀이 물리학을 통해서 너무 쉬운 물리학이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은 더 쉬운 내용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뤄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우주여행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뭐 갖춰야 할 기본이 있겠죠. 그 기본적인 어떤 수식들을 아주 쉬운 천문학 수식을 대신해서 물리학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것을 좀 기본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단톡방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이런 안내사항들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지만 또 혹시 또 내가 교수님이 이걸 하다가 또 깜빡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있을 때는 뭐 그 다음 시간에라도 또 수업하면서라도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또 선운동량과 충돌, 만유인력 이거였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뭐 이런 그 작은 충돌, 뭐 우리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고 또는 뭐 자동차가 부딪힐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커피잔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비단 이런 사소한 충돌만 충돌이 아니고 또 이 우주 공간에서는 이 행성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 또 이 충돌들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충돌 문제를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돌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이제 그 기초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유인력이 있어요. 만유인력은 우리 1자시의 끝자락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생각해냈고 만유인력을 또 다르게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중력의 보편적인 표현이 만유인력인데 자, 이런 중력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과가 지구에 떨어지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물체 사이에는 끄는 힘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지구를 달이 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중력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면 달은 지구의 주변을 돌지를 않고 지구에서 멀어져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구 주변을 돈다는 것은 지구와 달 사이에 중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달이 돌지를 않고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구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은 계속 돌고 있으면서 이 원심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이런 평형으로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면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 있다? 지구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단 말이죠. 이것도 태양의 인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을 그림으로 좀 보자면 자, 이런 겁니다. 이걸 좀 보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태양이 있고요. 여기 지금 지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굉장히 큰 천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과장된 면이 있긴 한데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태양의 거대한 인력은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이 태양 궤도를 공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태양의 중력이 없다면 지구는 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태양이 사라져 버리면 지구는 이 궤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사과, 달, 지구 이런 모든 행성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여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지구뿐만 행성은 아니죠. 얘기했지만 뭐 금성이든 수성이든 목성이든 토성이든 뭐 이런 천왕성이든 다 이런 중력의 작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자, 진동과 파동의 운동, 음파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 파동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음파라고 하는 것도요, 소리 파동이죠. 또 파동입니다. 자, 진동과 파동은요, 진동이 공간으로 퍼지면 파동입니다. 파동의 운동이 있고요. 자, 소리도 파동입니다. 그래서 음파라 그러는데 이것은 소리 파동이죠. 그래서 이 파동 개념을 우리가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동 개념을 우리가 배우면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바로 이 전자기 파동하고 연결됩니다. 전자기 파동. 자, 그래서 이 전자기 파라 그랬는데 이것도 파동이죠. 그러면 전자기파가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방금 봤지만 자 이렇게 태양은요 모든 많은 복사기파를 방출한다. 복사 전자기파를 방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태양에서도 많은 양의 전자기파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파동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전자기파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온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온도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온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거대한 태양은 엄청난 온도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이라는 행성이 태양을 마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낮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밤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이 가진 매우 높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에서 빛도 나올 수 있고요. 많은 에너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금 얘기했듯이 우주여행을 하려면 갖춰야 할 기본이 있죠. 그래서 그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천문학의 수식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학의 간단한 기초를 물리학이라고 하는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이 천문학의 모든 이론은 물리학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으로 이제 기초적인 수식들을 배우는데 수식은 너무 어려운 거는 배제하고 간단한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는 혹은 이제 열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열역학에 관한 이런 법칙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 온도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이 우주에는 이런 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을 많이 내는 물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열을 많이 내는 이런 행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많은 열을 내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열 혹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밝은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항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지 못한 이런 지구도요. 이렇게 빛을 내지 않는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는 항성이라고 안 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잠깐 정리할까요? 자, 이 천체를 이루는 말이 있어요. 천체를 이루는 말이 있는데 항성이 있어요. 항성은 태양처럼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항성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우리가 이 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빛을 내지 못하는 이 천체는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태양이 있겠고요. 태양은 우리가 빛을 내기 때문에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고요. 행성이 있어요. 행성은 대표적인 행성은 뭐가 지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구뿐 아니고 지구 말고도 태양계에는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금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이렇게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라 그러죠. 그러나 이런 태양계에 있는 이런 지구나 지구를 유시해서 화성, 금성들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거는 별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그래서 별이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빛을 내는 행성, 천체여야만 항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별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별 이런 표현은 문학적으로 허용한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천체는 행성이고요. 빛을 내는 천체가 항성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내는 천체는 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온도 개념을 여기서 이제 다뤄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얘기했지만, 태양에서 오는 많은 복사 전자기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파의 이제 근간인 전기장, 자기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합해서 전자기파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전자기파는요, 전자기 파동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자, 아까 그림을 이제 조금 보면 전기장, 자기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구는요, 태양에서 이런 많은 유해한 복사 전자기파가 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이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요, 많은 이런 전자통신 장비들로 둘러싸여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인공위성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자기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 우주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태양이 이런 그런 폭발을 일으키는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태양이 매우 정적인 하나의 점이지만 그것은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고 태양은요 이렇게 매우 역동적인 항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 지구의 전자기파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고 지구에는 많은 우주 입자들이 지구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이온 입자들은 지구에 바로 들어오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많은 이런 강력한 이런 복사기파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에너지는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지만 놀랍게도 지구는 지구 자체가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때문에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은 이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혹은 우주 입자를 지구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도 하나의 자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로라라고 하죠. 그것은 우주 입자가 부딪히면서 나는 밝은 빛인데요. 우리가 이 극관이라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지구에서의 전자기파의 영향에 관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기초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지구가 너무 작은데 조금 큰 그림을 불러와 봅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지구 자기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하나의 자석과 같아서
지구는 이렇게 주변에 이런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북극, 뭐 자기 남극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기파는 이 우주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 빛입니다. 자, 6번은 이제 빛이 나오는데 빛의 본질과 광선 광학의 원리 그리고 상형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빛이라는 게 뭘까요?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예요. 다시 말해서 빛은 전자기파의 한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광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광통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 전자기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기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광이라고 하는 글자는 빛이라는 것을 이제 한문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빛광자가 되겠죠. 자, 빛광이 되겠죠. 그래서 광통신은 왜 이게 통신이 가능하냐면 빛이 전자기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은 전자기파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광통신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이 광통신이 매우 우리 실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죠. 그 이유는 빛의 속도에 있습니다. 자, 이 빛의 속도가 얼마만큼 빠른가요? 자,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미터.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빛은 그 속도가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미터를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체감이 안 되는데, 자, 이게 얼마만큼의 거리냐면 우리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력입니다. 자, 지구가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나라가 어디인가요? 미국이죠. 그 미국이란 땅덩이가 엄청 큰데 그거를 포함한 유럽, 소련, 중국, 자 이렇게 이 지구 전체에 있는 국가들을 모두 통틀어 있는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1초에 한 걸음 걷죠. 그런데 빛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1초에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초를 말합니다. 1초에 미터는 길이를 말하죠. 그래서 1초에 우리는 한 걸음 걷는데 1m 걷죠. 그런데 빛은 3 곱하기 10의 8승 5도의 미터를 간다. 즉 다시 말해서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빛의 이런 전파 속력 때문입니다. 자, 전자기파 형태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속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빛은 이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영상통화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빛의 이런 빠른 속력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체감이 안 되지만 이런 놀라운 속력을 갖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빛의 속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시도를 했는데요. 자, 갈릴레오. 자, 갈릴레오는 갈릴레이라고 그러죠.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이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자, X 실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자, 대답을 찾았습니까? 뭐 찾았겠죠. 그러나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교수님이 답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갈릴레오가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한쪽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반대편에 또한 꼭대기에다 자기의 이 조수를 올렸대요. 그리고 불빛을 비춰서 그 불빛을 불빛을 받았을 때 속력을 측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측정은 제대로 안 됐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 반대로 썼네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빛의 속도가 얼만큼 빠르다고요? 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껏해야 산꼭대기 한 점에서 다른 쪽 산꼭대기 한 점으로 올라가 봤자 얼마나 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에는 너무 기준을 잘못 잡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 갈릴레오가 뭐 우리가 알기에 매우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갈릴레오가 뭐 이렇게 모자라서 이런 실패를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빛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거의 과학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 이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이 속력을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 그 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6번까지 빛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돼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